산 아래 좁은 시골길 위로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어요. 그 속을 시끄러운 오토바이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박철수 용바위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동네 양아치였죠. 팔에는 용문신, 입에는 싸구려 담배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싸움보다 외로움이 먼저 스며 있었어요. 야, 또 철수가 온다. 아이들의 놀라움과 어른들의 혀차는 소리가 동시에 퍼졌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그를 반기진 않았습니다. 철수는 동네 청년들과 논두렁 옆에서 몸싸움을 벌였어요. 싸움은 짧았고 결과는 뻔했습니다. 상대가 쓰러지자 그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괜찮채? 다음엔 네가 이길지도 몰라. 그의 말투엔 진심이 섞여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눈엔 여전히 문제아로만 보였죠. 해질 무렵 마을 슈퍼 앞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철수야, 너 그 기운으로 공부나 좀 하지 그랬냐? 철수는 고개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공부는 나랑 안 맞아요. 세상 밖에 나가면 뭐라도 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친구 춘배가 낡은 트럭을 몰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도시 냄새가 나는 친구였죠. 서울 오라, 철수야. 돈도 많고 할 일도 천지여. 거기선 네 같은 놈이 대장 먹을 수도 있다니까. 처음엔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촌놈이 거기서 뭐 한다고. 그러나 집안 사정이 달랐습니다. 병든 어머니는 약값이 밀려 있었고 집엔 쌀이 떨어져 있었어요. 밤새 그는 담배를 피우며 고민했습니다. 여기선 나한테 기회가 없지 않나? 새벽녘 철수는 결심한 듯 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어메, 나 서울 좀 갔다 올게요. 돈 좀 벌어올게.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철수야. 거서 사고 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말에 철수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낡은 버스가 마을 어귀에서 멈췄습니다. 철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를 힐끗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놈 서울 가면 큰일 한 번 더 치겠네. 하지만 철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나도 한번 부딪혀보자. 버스가 굽이진 산길을 벗어나자 들판의 초록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철수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촌놈이라도 내 식대로 살아볼란다. 버스가 서울행 고속도로로 들어서며 그의 인생은 천천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철수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도시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죠. 서울역 광장에 내린 철수는 한참 동안 사람들 틈에 서 있었어요. 고향에선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는데 이곳은 차소리와 욕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눈앞엔 수많은 간판, 낯선 냄새, 서두르는 발걸음들. 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서울이란 덴가. 잠시 후 멀리서 춘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야, 철수. 진짜 왔네. 이제 제대로 한번 벌어보자. 그의 말투엔 익숙한 얄미움이 묻어 있었지만 철수는 반가움에 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서울 구경 좀 시켜보소. 둘은 허름한 트럭에 올라 시내를 달렸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철수에게 충격이었어요. 창문 밖엔 화려한 빌딩과 고가도로 그리고 그 밑에 천막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돈 있는 놈은 하늘 위에 살고 없는 놈은 땅 밑에서 사는구만. 춘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도 기회는 다 있지. 때만 잘 타면 우리도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날 밤 그들은 재개발 구역에 있는 허름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곰팡내가 났지만 철수는 오히려 신나게 웃었습니다. 이래야 사람 사는 맛이 있지. 그러나 이튿날 현실은 그를 반겼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현장 일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쇠파이프를 옮기고 먼지 속에서 숨을 몰아쉬는 동안 그의 손은 금세 까졌어요. 관리자는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야, 시골놈. 그딴 식으로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철수는 이를 악물며 삽을 꽉 쥐었습니다. 참자, 이번엔 참아야 혀. 하지만 점심 무렵 그 인내는 무너졌습니다. 한 관리자에게 동료가 이유도 없이 뺨을 맞는 걸 보고 말았거든요. 철수는 삽을 던지고 달려가 그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관리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을 때 철수는 이미 손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 싸움으로 그는 현장에서 바로 쫓겨났습니다. 시골 촌놈이 도시 법도도 모르네. 욕설이 뒤따랐지만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저녁 그는 짐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돈은 떨어지고 잘 곳도 없었죠. 그때 골목 끝 포장마차 불빛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비를 피해 그곳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포장마차 주인 젊은 여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따뜻한 거 한 그릇 드릴까요?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국물 한 모금에 울컥했습니다. 고향의 된장국 맛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느낀 사람 냄새였죠.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철수의 눈빛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서울 쉽진 않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포장마차 뒷골목에서 깨어났습니다. 비에 젖은 옷은 무겁고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이봐요, 손님. 일자리 하나 있는데 해보실래요? 철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 같은 놈 써주는 데가 있긴 합니까? 미라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사람이면 다 일할 수 있죠. 주먹질만 안 하면 돼요. 그날부터 철수는 근처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양아치라며 경계하던 동료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철수는 밥 시간마다 웃으며 밥상을 나눠줬습니다. 많이 먹소, 내일 또 힘써야 하잖소. 그의 투박한 말에 사람들은 웃었고 현장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며칠 후 동료 한 명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현장 소장은 대체 인원 넣으면 된다며 무심히 말했죠. 그러나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돈 타령부터 하쇼? 그는 자신의 봉투를 꺼내 그 가족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약값이라도 하쇼. 대신 금방 나아서 같이 밥 먹자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촌놈 대장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리자와 뒤를 봐주는 폭력 조직이 현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죠. 일당을 갈취하고 일꾼들을 겁박했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행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소. 일꾼이 사람이지 개가 아니잖소. 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주변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자 한 명이 동료를 발로 차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철수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리자 멱살을 잡고 쌓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주먹이 날아가고 싸움은 순식간에 번졌죠. 동료들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자는 코피를 흘리며 비명을 질렀고 곧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가리키며 웅성거렸습니다. 또 저놈이 문제야. 그래서 양아치는 어디 가도 양아치라니까. 그 말들이 철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실려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는 동료들이 서 있었고 그 사이 미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철수는 창문 너머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소, 나 다시 올 거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차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멀어지는 파란 불빛 속에서 미라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용산 경찰서 유치장 한 구석에서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마음엔 후회가 남았어요.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라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오자 차가운 바람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 번 더 버텨보자. 촌놈답게. 철수는 유치장에서 며칠을 보낸 뒤 정식 재판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높은 담벽과 철창은 그에게 완전히 낯선 공간이었어요. 주먹 한 번 잘못 쓰면 세상은 가차없이 응징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싸움으로만 해결하려 했을까? 구치소 운동장에서 처음 마주친 남자는 덩치가 컸습니다. 엄청난 어깨와 깊은 흉터가 눈에 띄었죠. 그가 퉁명스레 말했습니다. 너 신참이지? 눈빛이 아직 초짜야. 철수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대답했어요. 누군 눈빛 팔아서 먹고 삽니까?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대의 속셈을 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걸요. 그 남자의 이름은 장도식 전직 복서 출신이었습니다. 도식은 철수를 흘깃 보며 말했죠. 쓸데없이 날 세우지 마라. 여기서 살아남고 싶음. 철수는 비웃었지만 그의 말은 묵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한 재소자가 철수를 건드렸습니다. 촌놈, 기 좀 죽여줘. 철수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식이 뒤에서 그의 손을 잡아막았습니다. 싸움은 쉽지. 근데 잘 싸우는 건 어려운 거야. 철수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식은 철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주먹 세상에 한 번쯤은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 철수가 퉁명스레 대답했죠. 주먹이 인생 망치는 데는 탁월했죠. 도식은 짧게 웃었습니다. 힘이란 건 누군가를 지킬 때 빛이 나는 거다. 내가 그걸 언젠가 알게 된다. 그 말이 철수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운동장을 돌며 온몸에 땀을 쏟았습니다. 벽을 향해 주먹을 뻗으며 지난날의 실수들을 떠올렸습니다. 난 정말 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 그의 호흡은 거칠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말했죠. 좋다 그래. 그 불씨 꺼뜨리지 마. 철수는 얼굴 가득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볼라니까요. 그의 눈빛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술, 싸움, 객기 대신 자신을 다잡고 버티는 힘을 배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재소자들도 철수 요즘 사람 달라졌다고 수군거렸죠. 그 말에 철수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 멀다. 출소가 가까워진 어느 날 도식이 조용히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누군지 증명해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더는 도망 안 칩니다. 면회실 창 너머로 미라가 보였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섞인 눈동자였죠. 철수는 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쇼. 이번엔 내가 사람답게 살 거요.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돌아와요. 철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지지 않겠다고. 힘을 그저 휘두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쓰겠다고. 구치소의 마지막 밤, 철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바람 소리를 떠올렸죠. 그래, 촌놈이라도 괜찮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이제부터라도 만들면 된다. 벽 너머로 은은하게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희망이라는 이름을 향해. 출소 후 처음 맞은 공기는 낯설었지만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구치소 담장 너머로 새어들어오던 빛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낡은 운동화를 끌며 걷는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불안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요. 철수는 곧장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미라가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이번엔 어디 안 가실 거죠? 철수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제는 도망 안 칠랍니다. 그날 밤 둘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물었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사람 지켜볼라요. 주먹 말고 다른 방법으로.
며칠 뒤 철수는 예전 현장 동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당을 떼이고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허름한 창고를 빌려 작은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간판 하나를 걸었습니다. 철수 종합경비 세상에서 제일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었죠. 우리 일은 간단해요. 약자 지키는 거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은 처음엔 미약했습니다. 돈도 없고 장비도 없었지만 신뢰 하나로 버텼어요. 철수는 새벽마다 직접 청소하고 낮엔 경비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재개발 구역에 권상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로 말했죠. 촌놈이 회사를 차렸다고. 내가 뭘 아냐? 철수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사람 등쳐먹는 짓은 안 하죠. 권상필은 협박과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에 불량배들을 보내고 계약을 가로채며 회사를 흔들었죠.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린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왔소. 그는 원칙을 지키며 부당한 거래를 거절했고 대신 지역 주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회사 창고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장부를 넘기며 직원들의 월급을 계산했어요. 남는 돈은 없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는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요. 그 말에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권상필은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트럭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죠. 그는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지만 회사 분위기는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철수 형, 이 싸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크면 어떻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소. 그의 단단한 눈빛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촌놈 박철수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믿을 만한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 미라가 그에게 우산을 건넸습니다. 이젠 혼자 맞지 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고맙소. 나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요. 그 말엔 허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성숙한 다짐이었죠. 그리고 그 다짐은 곧 도시 전체를 흔드는 의리의 불씨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종합경비는 조금씩 이름을 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뿐 아니라 시장 상인, 노인정, 학교까지 맡는 일이 늘었죠. 철수는 매일 새벽 일찍 나와 직원들과 함께 도시 곳곳을 돌았습니다. 우린 남의 돈 받는 만큼 제대로 해야죠. 그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그림자엔 언제나 유혹이 따라왔습니다. 권상필은 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수를 썼습니다. 그는 철수의 오른팔격인 후배 기태를 찾아갔죠. 너 철수 밑에서 뭐 얻을 수 있냐? 나랑 하면 바로 사장 만들 수 있어. 기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기태는 과거 철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엔 열등감이 있었죠. 왜 늘 형 밑이어야 하지? 나도 내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권상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문서가 외부로 새어나갔습니다. 철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계약이 잇따라 끊기고 거래처들이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약속 다 했는데. 그때 미라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아내 누가?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식구들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세금 탈루와 불법 하도급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모두 조작돼 있었습니다. 기태가 모든 서류에 그의 서명을 위조해 넘겼던 겁니다. 기태 설마 내가?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태가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형, 세상 그렇게 깨끗하게는 못 살아. 난 내 길 가야겠어. 철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봐라.
기태가 떠난 후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사무실엔 불이 꺼졌어요. 철수는 빈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굳은 살 대신 허무만 남아 있었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때 미라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철수 씨, 포기하지 마요. 당신이 지켜온 사람들 아직 다 여기 있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난 믿어요. 당신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 말에 철수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촌놈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알죠. 그는 오래된 책상 위에서 장도식이 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힘은 누군가를 지킬 때 빛이 난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좋소. 이번엔 주먹 말고 머리로 붙어봅시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번엔 복수가 아닌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철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현장을 돌았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사무실은 텅 비었고 남은 건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씩 처음처럼. 그의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확신이 있었죠. 철수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현장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형, 이제 그만해요. 세상은 돈 있는 놈들 판이잖아요. 하지만 철수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세상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의 진심은 서서히 통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시 모였고 소박한 창고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늦도록 회의하고 청소하며 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수는 이제 싸움보다 지혜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주먹보다 머리가 무거워질 때 진짜 어른 되는 거요. 한편 권상필은 기태를 이용해 더 큰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불법 재개발 공사, 뒷돈, 폭력 모든 것이 얽혀 있었죠. 기태는 그 속에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성공인가? 그의 손은 점점 떨렸고 양심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그 무렵 철수는 권상필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에게 배웠던 조용히 보는 눈을 떠올리며 증거를 하나씩 모았죠.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증거로 이깁시다. 그는 서류철을 챙겨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권상필의 손은 이미 너무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는 번번이 묵살됐고 담당자는 인사이동을 당했죠. 세상이 이리 썩었단 말이오. 철수는 좌절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민단체와 기자들을 찾아가 실상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장을 빼앗은 자들이 바로 이놈들이오. 뉴스에 권상필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하자 도시가 술렁였습니다. 기태 역시 기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고 멍해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결국 권상필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철수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기태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형 미안합니다. 내가 다 망쳤어요. 철수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태는 울먹이며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잊혔던 의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남은 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권상필의 비리 자료를 언론에 직접 폭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엔 끝장 봅시다. 며칠 뒤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철수가 천천히 말했죠. 나는 시골에서 온 촌놈이요. 하지만 더럽게 사는 놈들한텐 지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시골 출신 사업가 재개발 비리 고발. 도시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곧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철수의 이름은 정의로운 촌놈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옥상에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미라가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끝났나요?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이죠. 이 도시에도 의리가 있다는 걸 보여줄 거요. 그의 말처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되살아난 의리가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찬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공기엔 여전히 비리와 탐욕의 냄새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사람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제 사람들은 그를 촌놈 사장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어요. 권상필은 도망치듯 회사를 정리하고 잠적했습니다. 기태의 자백과 철수가 공개한 자료 덕분에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이 줄줄이 수사망에 걸렸죠. 신문 일면엔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시골 청년의 정에 도시를 뒤집다. 그 기사는 철수에게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향을 찾았죠. 겨울 논바닥 위로 하얀 김이 오르고 오래된 정자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다 돌고 돌아 고향이네요. 며칠 후 그는 다시 도시로 돌아와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벽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의리보안 주식회사. 기태와 미라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촌스럽죠? 철수가 웃자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철수 씨잖아요. 촌스럽지만 믿음직한 사람. 회사는 이제 단순한 경비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안전단체로 거듭났죠. 학생들의 통학로, 노인 복지시설, 중소상인들의 시장까지. 그들이 지키는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철수의 말은 직원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한편 권상필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초라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 장면을 뉴스로 본 철수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움으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봄이 오던 날 철수는 회사 옥상에서 동료들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기태가 물었죠. 형, 이제 뭐 할 거예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몫의 세상 만들어야죠. 그는 두 팔을 벌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비웃던 도시가 이제는 그를 응원하고 있었죠. 그의 주먹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이제 그 힘은 사람을 때리는 대신 세상을 지탱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포장마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을 집어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양아치가 그래도 사람 구실은 했네. 그는 소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아.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철수의 눈빛처럼 따뜻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험했지만 그 안에 박철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모르죠. 촌놈의 주먹이 아니라 촌놈의 의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말입니다.